그리고 이제 내가 주로 한 것은 일반 역사학을 했으니까 성서를 다루면서도 성서 역사학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요. 성서학자들 학회는 재밌어서 못 가겠고 너무 범주가 넓잖아요. 근데 되게 막 20세기는 뭐 거의 실험의 시대야, 학문적으로. 다양한 실험들이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정보들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근데 그게 이제 성서학자들이 안 본 자료들이니까 낯설지, 당연히. 네, 우리 신학교 친구 창원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강의 이렇게 듣고 혹시 이거 물어봐 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이런 공부 연구를 하는 거 공부 방법론이 뭐냐. 그래서 신학 공부를 어떻게 하신 거냐 약간 물어봐 달라고 나중에 이렇게 하셨는데 좀 관련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들어보니까. 신학 공부, 우리 안병 선생님의 교수법이 그건데 절대 그런 걸 안 가르쳐줘. 네가 알아서 하라고. 아, 방법도 방법조차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석사 학위 논문을 쓸 때 평가가 좋았어요.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내용이 그 어떤 사실관계나 분석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실험을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부터 출발한 거고 계속 나는 이제 뭐 나의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면서 그냥 어떻게 넘어가서 방법이 뭔지 몰라요. 그냥. 현대 역사학은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이 학자와 수용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연구자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특히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영국의 공산당이 붕괴되면서 이제 영국의 수많은 좌파 그룹들이 혼란에 빠진 거지. 그들이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이들의 실험이 독특한 것은 전문가주의로부터의 탈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역사학 모임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역사하는 사람과 같은 역사책을 공부하는데 모든 분야의 사람들 혹은 노동자, 주부, 그냥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그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는 거기에 역사적인 인포메이션을 주지. 근데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인포메이션을 줘요. 삶의 이야기도 인포메이션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역사에 대한 이제 각자의 어떤 그 메시지라 그럴까, 뭐 그 어떤 그들에게 그 역사가 주는 의미를 읽어내는 거지. 하나의 의미가 아니고 여러 개의 의미가 각자 자기와 접속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독선에 빠지는 걸 일정하게 예방하는 건 뭐냐면 집단지성이 작동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영국의 이야기 역사 모임이 있거든. 근데 이름 잊어버렸어. 그런 게 한참 지속됐었어요. 나중에 전어로도 나왔었거든. 근데 그거보다 먼저 성서에서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해방신학자가 까르데나인가 솔렌티나베 마을에 이제 농부들한테 언어를 가르친 거지. 그래서 언어를 막 해독한 사람들이 같이 성서를 읽은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나눈 거죠. 성서를 가지고. 그거를 사제는 채록을 했어요. 그게 책으로 나왔지. 그게 이제 영어 책으로 나올 때 제목이 뜻밖의 소식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도들이 몇 번 있었어요. 예를 들면 북미의 어떤 학자는 시카고인가 LA인가에서 이제 그 회사 다니는 그 어떤 노동자들,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이었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성서를 읽는 거죠. 그걸 책으로 낸 게 있어.
한국에는 이제 안양 쪽에 돌샘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신자들이 같이 그걸 했어요. 거기 민중교회, 아하. 도시빈민대.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학력이 다 높아졌지만 그때는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의 한 10% 됐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졸자가 별로 없던 시절이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중에는 이재명처럼 진학을 못했는데 똑똑한 사람 상당히 많았어. 그래서 그 당시에 실업고등학교나 뭐 상고, 공고 이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좀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상당히 있고, 또 한글을 못 읽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성서를 읽은 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안병선한테 감수해달라고 온 거예요. 안병선이 그걸 읽으면서 막 가슴이 떨려갖고 굉장히 막 설레던 적이 있었거든. 추천사에 써줬죠. 그런 시도가 먼저 있었어. 근데 그걸 시도를 신학은 방법론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고, 또 그런 시도가 사그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불완전한 막 교회에서 성서 나눔을 설교를 안 하고 성서 공부를 하겠다고 한 거는 이제 그런 시도를 하려고 실패하고 있는 중인데 네. 어쨌든 이제 뭐 실패를 해야 보아야 될 테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방법론이 되는 거고, 성서 역사학자인 나는 이제 성서 역사학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생각의 자원을 주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여러 분야에서 생각의 나눔을 자원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신학에서 한 것보다 일반 뭐 고대 로마 역사, 고대 뭐 그런 근동 역사 이런 거를 공부한 다음에 신학 그 테마랑 이렇게 연결시키는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그런 거보다는 읽다 보면 궁금하잖아. 어떤 네네. 것이. 네. 궁금한데 그 정보를 신학 안에서 주는 연구자가 없어. 아, 내가 보기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찾다 보면 음. 신학 밖의 자료에서 정보를 얻는 거죠. 음. 그 정보를 이제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이제 나의 영역이죠. 그걸 찾기 위해서는 신학교에서 하는 커리큘럼 말고 그냥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런 역사 자료를 찾아보시는 거죠? 검색하는 거죠. 오랫동안 구글로 주로 했고 요새는 이제 뭐 구글로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논문들도 있어요. 공개된 것도 있고 공개 안 된 거는 이제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또 뭐지? 챗 GPT도 활용을 했죠. 아, 목사님도 쓰시는군요. 챗 GPT를 아직 나는 좀 실패가 더 많은데, 전 좋아합니다. 예, 그건 이제 잘 사용해서 그런 건데 나는 너무 평범한 정보밖에 없어. 아. 그래서 도움은 별로 안 되는데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좀 도움을 더 받으려고. 신학생들에게는 너무 학교에서만 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지 말고 좀 자유롭게 서칭을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소스를 좀 넓혀가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도 자기가 연구하는 걸 자기 연구 카테고리 안에서 다룬 정보에 의존해서 하면 부족하죠. 맞아, 그냥 다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신학만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신학이 유달리 조금 그 범위를 좁혀 넣는 게 약간 지식 권력이 작동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도구화된 게 많으니까는 저도 모르게 내재화되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오늘 다룰 내용이 또 이제 키프로섬에 네. 그 프로콘술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세르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서기오 바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성서에. 네. 서기오 바울 들어보셨죠? 네. 키프로섬의 프로콘술이에요. 최고 행정관.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아의 프로콘술은 중에 하나가 필라토스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세르기오 바울은 키프로스의 프로콘술이거든. 근데 이제 프로콘술인데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대한 연구가 신학한 사람들은 한 게 없거든.
근데 이제 그걸 또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 세르기오라는 이름이 나오고 네. 거의 바울이랑 동시대에 로마에서 어떤 공직을 했던 사람이 나와. 그다음에 이제 파울루스라는 이름의 키프로스의 프로콘술이 있어. 시대가 언제인지는 확실치 않은데 1세기로 추측이 돼. 그러니까 아마 실존 인물에 기반을 둔 이야기라는 걸 추측할 수 있잖아. 그런 건 신학이 정보를 안 주면 어떻게? 딴 데서라도 얻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그걸 안 물은 거지. 궁금해하면 물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네요. 그럼 신학을 틀에 정해진 대로 공부를 하면 질문들이 더 없어지는 방식으로 갔던 것 같긴 해요. 아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그 틀을 너무 작게 쪼이다 보니까. 이게 주석학은 그걸 질문하는 학문이었어. 단지 문헌학이기 때문에 문헌을 통해서 질문한 거지. 근데 비문헌 자료가 많으니까 비문헌 자료를 할 때 주석학은 방법적으로 도움을 안 줬는데 주석학 19세기의 주석학은 그런 걸 질문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ICC 그 주석들은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죠. 근데 이제 그 포나트나 이렇게 이제 신학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신정통주의라고 말하는 이들의 이제 성사학 운동이 일어나면서 주석학을 필요로 하지 않은 거지. 성서 그러니까 신앙적 언어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그 말씀에 연관성이 있는 건지도 몰라.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학문적으로는 좀 손해일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도 외국 이 주제 조금 한 5분만 조금만 더 할까요? 외국 학자들 중에는 웨인 믹스 때부터 해서 이제 그 당시 경제론 뭐 어떻게 됐을까? 뭐 리차드 오슬리 같은 사람 책 보면 번역된 것들이 있으니까 갈릴리 경제 뭐 이런 거는 그런 거 볼 땐 그저 조금 질문의 지평을 넓혀주는 도움이 받긴 했거든요. 또 신학 안에서는. 그게 이제 1970년대에 이제 미국 학계에서 새로운 바람이 분 거예요. 그 당시가 이제 유럽 학계와 미국 학계의 어떤 균형추가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되던 시기였고 그 이후에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제 미국 학계에서 이제 사회과학을 성서 해석에 끌어들이는 시도를 한 거예요. 그 이제 역사학을 끌어들이지는 못했지. 그러니까 호슬리가 그 점에서 탁월했던 것은 호슬리는 역사사회학적 어프로치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사회학은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 역사학을 수용해서 한 게 역사사회학이에요. 독일에서는 성서학계에서 사회사 연구 그룹들이 있었어요. 곧 비슷한 시기에. 그건 이제 역사학자들이 사회학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사나 역사사회학이 되게 비슷한데 역사사회학은 기본적으로 사회학적인 컨셉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이론적인 데 관심이 많고 사회사는 이론보다는 사회학 관심이 좀 더 많아. 그렇지만 양쪽 다 역사학과 사회학의 만남을 시도한 거예요. 70년대 이제 미국이 거기서 이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SBL의 성과예요. SBL은 아시죠? 네, 미국 성서문학 성서학회. 세계 최대 학회예요.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해서. 그 SBL에서 이제 그런 새로운 방법을 다루는 분과가 만들어져. 초기 그리스도교 사회사라는 차원에서. 웨인 믹스도 분과장이었죠. 네? SBL에서 그쪽 신약학이 뭔가 분과장 뭐 맡았었던 것. 누가? 웨인 믹스? 웨인 믹스도 했었죠. 네. 네. 웨인 믹스는 이제 그런 것으로 거물이 된 학자예요. 그런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SBL은 너무 큰 학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런 테스크포스 연구팀의 수장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면 특급 스타가 되는. 그래서 웨인 믹스는 이제 그래서 대스타가 된 거고 호슬리는 이제 역량에 비해서 스타가 안 된 이유는 이 사람이 성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신학자 학문적 카테고리가 신학자가 아니고 네. 또 신학대학 교수가 아니고 이런 그래요? 보스턴 그쪽에 이제 교양 아. 교수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없지. 책 보면은 그냥 신학자인데. 예. 그러니까 연구는 역사학이 성서 역사학이잖아요. 그런데 학위는 종교사회학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교양 과목 교수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역량에 비해서 저평가되는 거지. 이분은 은퇴할 때까지 다 좀 저평가된 채로 은퇴한 거죠. 그래도 어쨌든 목사님 사회가 좀 비슷한 동네가 약간 그쪽인 거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내가 시작을 했고, 네. 그러면서 호슬리 초기 작업들이 좋거든. 그 작업들을 아주 많이 열심히 봤죠. 그리고 좀 지나서는 이제 호슬리는 주류로 많이 옮겨갔고, 나는 주류에서 더 바깥으로 좀 옮겨가서 이제 약간 생각이 갈라졌지만 호슬리는 나한테 큰 도움을 줬죠. 그래서 이제 미국 학계는 이제 그런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 학계는 사회과학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약점이 여전히 역사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호슬리는 역사적인 약점을 뭐로 보완했냐면 고고학, 최신 고고학을 많이 수용한 거하고, 그다음에 요세푸스 책을 굉장히 깊게 읽은 거하고, 요세푸스를 깊게 읽은 학자들이 있는데 호슬리가 이제 그걸 성서학에 많이 활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역사학자로서의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회학자인데 역사학에 대한 약점을 보완한 거죠, 호슬리가. 그런데 이제 사회학자들은 너무 빨리 이론화하니까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믹스는 인류학을 많이 수용을 해서, 근데 인류학은 원래 필드워크가 되게 중요한데 필드워크에 대한 이제 자기 준비는 많지 않고 그냥 빨리 이론으로 이렇게 범주화시킨 작업들을 많이 한 거지. 타이센도 독일학자지만 이제 이 사람이 독일에선 아주 저평가돼 있다가 미국에서 막 사회가 막 할 때 환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호슬리 타이센은 현란하게 사회학 이론을 활용했는데 이제 그 이론을 과잉 활용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한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미국 학계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제점. 제1성서 쪽에 가돌드 같은 그런 학자가 제2성서 중에 없는 거지. 역사학과 사회학을 이렇게 인류학과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면서 거대한 연구 작업들을 했었던 사람이 제2성서 쪽에는 아직 없는 거죠. 목사님 스타일로 하는데 구약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나는 아주 소프트한, 내가 전문 연구자가 아니니까 소프트한 글을 많이 썼잖아요. 칼럼 같은 식으로. 네. 근데 영국의 셰필드에 성서학자가 있어. 그 어떤 우리나라 책으로도 번역이 됐는데 그게 이제 이제 그 유다이즘을 넘어서서 해석하는 시도를 한 거죠. 성서학이 가지고 있는 유다이즘에 빠져 있는 그 시오니즘에 빠져 있는 성서학적인 틀을 너무 정교하게 분석해낸 분인데, 이분이 이제 문헌 연구와 고고학 연구와 이론을 다 겸비한 사람, 대학자지. 그다음에 약간 이제 고고학자이면서 트렌디한 학자로 이제 이스라엘 핑켈스타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성서학자가 아니지만 성서학적인 작업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뭐 매체학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이제 북미 학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죠. 그러니까 주류는 아니야. 성서학에서 현대 역사과 현대 이런 고고학과 역사 이런 것들을 수용하면서 하는 학자들이 주류는 아닌데 되게 빛나는 성과물들이 있죠. 90년대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 연구에 이제 르네상스가 있었어요. 고대 이스라엘 연구는 성서학 가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다윗 왕국에 실제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미니멀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연구 성과물들이 90년대에 속출했죠. 근데 그건 이제 가덜드의 이펙트라고 봐요. 가덜드가 되게 좋은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6.8 운동 막 열심히 하고 막 이게 일종의 운동권 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르크시스트 성향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책 나왔을 때 북미 학자들이 엄청나게 비판했거든. 그런데 그 비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90년대 이후에 나온 이제 이 고대 이스라엘 연구들은 가덜드의 패러다임이랄까 그 패러다임 위에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고대 이제 뭐 올브라이트 학파와 알브레트 알트 학파와 이 계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주설이냐 정복설이냐 뭐 이런 패러다임을 이제 극복한 건 가덜드가 70년대 말 이후에 이제 문제 제기하면서 극복한 거거든. 이제 그 패러다임에 뭘 보완하면서 발전하면서 하는데 되게 가덜드에 대한 비판의 형식을 띈 거지. 뭐 그런 성과는 굉장히 큰 성과죠. 가덜드의 작품. 우리나라에도 가덜드 관심을 가는 사람이 많지도 않거니와 가덜드에 대한 충실한 독해가 안 돼 있죠. 나하고 책 대담 같이 하는 역사학자가 향립교회 집사인데, 얘가 한국 고대사연구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가덜드의 그 야훼 집화들 그 책을 번역하고 싶어요. 학술진흥재단 번역 프로젝트에 어플라이 하려고 하고. 100% 확정된 건 아니어도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성경을 해석할 때 조금 자유도가 더 생기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에 교단 신학교의 문제일 수도 있어. 신학자들이 자유롭게 연구를 못하니까. 교회에서는 물론 공격을 받는 게 빠르긴 해도 신학교에서는 좀 자유로워야되는데 조금 더 요즘에 보수화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80년대, 70년대 개신교가 막 성장할 때 교단 분열들이 심했잖아요. 분열된 교단들이 신학교의 지원을 많이 했어. 경쟁하다 하면서. 그래서 신학자들을 막 경쟁적으로 학위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와서 교수를 채용하고 그러면서 학문적 감시는 덜 했거든. 그때가 이제 황금기였지, 신학교가. 그 이후에 뭐 교단들이 이제 변선한 사태가 한 계기인데 학자들을 교단 목사들이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서 신학은 다 망가진 거지. 할까요? 네.